다음은 데이터 솔루션 조성만 팀장님께서 IBM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와 밥에 대한 데모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와 밥을 이용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데모의 목표는 HR, 프로큐어먼트,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하나의 메인 에이전트에서 관리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가, 인사, 구매, 결제처럼 업무 영역별 전문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메인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한 뒤 적절한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구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하나의 대화창에서 HR, 구매, 결제 관련 요청을 할 수 있고 메인 에이전트는 요청의 성격에 따라 각 전문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이 구조를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와 IBM 밥을 활용해 어떻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의 UI를 사용해 HR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을 합니다. HR 에이전트는 임직원의 휴가 및 인사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전문 에이전트입니다. 이를 위해 휴가 규정, 인사 정책, 연차 사용 기준 문서를 널리지 베이스로 등록을 하고 자녀 연차 조회와 휴가 신청은 오픈 API 툴로 연결을 합니다. 또한 휴가 가능 여부처럼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MCP 툴을 통해 처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 연차가 며칠인지 확인해줘. 다음 주 금요일에 연차 신청 가능하면 신청해줘. 노트북 충전기 3개 구매 요청 올려줘. 첫 번째 질문에서는 HR 에이전트가 오픈 API를 호출해 자녀 연차를 조회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놀리지 베이스의 휴가 규정과 오픈 API의 자녀 연차 정보를 참고하고 MCP를 통해 휴가 가능 여부를 판정한 뒤 가능하면 휴가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HR 업무가 아니라 구매 요청이기 때문에 메인 에이전트가 이를 프로큐어먼트 에이전트로 전달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메인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구분하고 적절한 전문 에이전트로 업무를 위임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BM 밥을 활용해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에 배포를 합니다. 어프로벌 에이전트는 결제 상태 확인, 승인선 조회, 승인 절차 판단과 같은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에이전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밥을 사용해 결제 업무에 필요한 API 서버와 MCP 서버를 생성합니다. API 서버는 결제 상태 조회나 승인선 조회처럼 시스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MCP 서버는 요청 금액, 부서, 요청 유형에 따라 승인 기준을 판정하거나 승인선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어프로벌 에이전트에도 널리지 베이스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결제 규정, 금액별 승인 기준, 대결제 기준, 승인 권한 정책과 같은 문서를 등록하여 결제 규정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요청 금액이 300만 원이면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해? 내가 올린 구매 요청 결제 상태 확인해줘. 노트북 충전기 구매 요청에 승인선 조회해줘. 부서장이 부재 중이면 대결제자는 누구로 지정해? 규정 설명이 필요한 질문은 놀리지 베이스를 활용하고 결제 상태나 승인선 조회는 오픈 API를 호출합니다. 반면 승인 기준 판정이나 대결제자 계산처럼 업무 로직이 필요한 부분은 MCP를 통해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통해 생성한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에 배포하고 메인 에이전트에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HR, 프로큐어먼트, 어프로벌 업무를 하나의 메인 에이전트에서 처리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완성합니다. 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케스트레이트 UI 화면이고, 네, 먼저 HR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게요. HR 에이전트의 이름이랑 그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고 생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이 만들어졌고
에이전트 스타일을 리액트로 변경을 하고 놀리지를 추가를 합니다. 이 놀리지에는 HR 관련된 문서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리지에 이름이랑 간단한 설명을 추가를 합니다. 네,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내에 API 명세서를 업로드를 합니다. 네,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면은 명세서 안에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온 함수들이 이렇게 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MCP 서버에서 가져올게요. 네, add MCP 서버 누르고, 네, 여기도 간단하게 이제 MCP 서버의 이름이랑 그리고 간단한 설명, 그리고 MCP 서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네, 정상적으로 가져와졌고 저희는 여기서 HR 관련된 툴들만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인스트럭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놀리지를 타고 갈지 아니면은 APR 타고 갈지 MCP로 갈지 이제 판별을 해줄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던졌고 네,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이거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상적으로 HR 에이전트가 등록이 되었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프로큐어먼트 에이전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에이전트를 한 대로 묶기 위해서 이제 메인 에이전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메인 에이전트의 이름이랑 간단한 설명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메인 에이전트는 HR 에이전트랑 프로큐어먼트 에이전트를 이제 라우팅하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기 에이전트에다가 로컬 인스턴스 누르고 네, 두 에이전트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에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메인 에이전트가 질문을 받았을 때 HR 에이전트랑 프로큐어먼트 에이전트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제 배포를 하겠습니다. 네, 배포에 성공했고 이제 배포한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메인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질문을 던질 겁니다. 먼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연차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HR 에이전트로 라우팅이 됐고 제 연차를 조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연차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HR 에이전트만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번 프로큐어먼트 에이전트도 잘 타고 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구매 요청을 한번 해봤고요. 네, 지금 조회가 돼서 나왔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프로큐어먼트 에이전트를 타고 답변이 생성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케스트레이트 UI를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이제 생성을 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밥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MCP 서버랑 API 서버 그리고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먼저 MCP 서버랑 API 서버가 참고할 수 있는 DB를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프로벌 관련된 그 널리지도 생성을 할 거라 이제 텍스트 파일도 넣어놨습니다. 네, 닫고 미리 만들어둔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는 제가 사용할 함수들을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제 밥이 프롬프트를 읽고 먼저 DB를 한번 읽어오네요. 네, SQLite로 스키마 읽어오는데 네, 읽어오기 위해서 이제 파이썬 파일 만들고 실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밥에서 알아서 이제 만들어주고, 네, 이제 API 서버랑 MCP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밥이 코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프롬프트에다가 따로 프로젝트 구조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하나의 파일에서 이제 서버를 만들려고 지시를 해놨었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프로젝트 구조도 이제 넣으면은 밥에서 이제 폴더도 생성을 하고 하나의 이제 완성형 서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파일이 만들어졌고 천줄같이 되네요. 네, 저장하고 만든 API 서버 기반으로 API 명세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도 밥이 알아서 명세서를 생성을 합니다. 저장하고 이 서버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리퀘어먼트도 생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 만들어지면은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하기 위한 가이드를 밥이 생성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API 서버랑 MCP 서버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프로버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게요. 네, 어프로버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제 추가를 해주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API 서버랑 MCP 서버 그리고 이제 논리지도 생성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레이트에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케스트레이트 ADK를 이용해가지고 밥이 API 툴을 만듭니다. 네, 배포를 위해서 YAML 파일을 만들고 네, YAML 파일에 지금 문법 오류도 밥이 찾아서 이제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배포를 해보면은 네, 정상적으로 이제 API의 툴들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MCP를 붙여보겠습니다. 네, 실행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MCP 등록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널리지를 생성을 하고 네, 널리지 등록을 위해서 YAML 파일을 만듭니다. 네, 이제 널리지가 생성이 됐고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배포를 위해서 YAML 파일을 만들고 네, 밥이 직접 오케스트리트에 배포를 하기 위한 템플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LLM을 쓰는지, 그리고 이름이랑 디스크립션, 그리고 지시랑, 그리고 툴들, 그리고 널리지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고 배포합니다. 네, 이제 배포된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 정상적으로 오케스트레이트에 등록가 들어가 있고 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답변이 잘 나왔고 얘는 널리지에서 가지고 왔네요. 이제 메인 에이전트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립션에 어프로벌을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에이전트에도 방금 만들어진 어프로벌 에이전트를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잘 라우팅 되도록 프롬프트도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배포를 해줍니다. 네, 배포에 성공됐고 한번 메인 에이전트가 어프로벌로 잘 찾아가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결제 라인을 물어보는 질문에 네, 잘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왓슨엑스 오케스트리트와 밥을 이용해 사내 시스템들과 연계되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구성하기 위한 서버를 만들고 연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왓슨엑스 오케스트리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내 시스템들은 왓슨엑스 오케스트리트를 이용해서 쉽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IBM 밥의 강점은 에이전트 개발에 필요한 기술 요소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업무 에이전트를 추가를 해야 할 때 밥을 활용하면 필요한 서버와 에이전트 구성을 빠르게 만들고 이를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의 배포해 기존 메인 에이전트 구조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기업은 기존 업무 시스템을 재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에이전트를 빠르게 추가를 할 수 있고 HR, 구매, 결제처럼 여러 업무를 하나의 메인 에이전트 안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데모에서 보여드린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와 밥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멀티 에이전트 구현 방식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방송 중에 들어온 질문 몇 개를 드려볼 텐데요. 네, 먼저 임소영 엔지니어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시스템을 조작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편리하긴 한데 만약 에이전트가 오작동하거나 권한 밖의 행동을 하면 어떻게 통제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통제 관련한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에이전틱 AI 거버넌스입니다.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는 단순히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모든 행동에 기업의 정책이라는 가드레일을 씌웁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를 참조했고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든 발자취를 남기는 리즈닝 트레이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승인 단계에서는 휴먼 인 더 루프 구조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즉 에이전트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정책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려볼 텐데요. AI 모델 호출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코드 생성 시 비용 최적화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비용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밥 내부에 밥얼러틱스라는 자가 최적화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밥은 모든 작업에 비싼 고사양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난이도나 그리고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 모델을 스스로 선택해 실행하는 태스크 인지형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또한 실시간 텔레메트리를 통해서 사용량과 비용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용 발생이 아니라 기존의 수동 작업으로 발생하던 인건비와 개발 지연 비용을 상쇄한다는 것을 고려하시면 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조성만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 크루 AI 같은 오픈소스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도 있고 클로드 코드처럼 개발 생산성에 강점이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 소개해 주셨던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와 IBM 밥의 조합은 어떤 차별점과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랭체인이나 크루 AI는 에이전트 로직을 직접 개발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 클로드 코드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코딩 어시스턴트의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와 IBM 밥의 장점은 기업형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체 SDLC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밥은 단순 코드 작성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정리, API, MCP 서버 생성, 테스트, 배포 자동화처럼 개발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트는 그렇게 만들어진 에이전트와 툴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연결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개발 도구에 가깝다면 왓슨엑스 오케스트레이터와 밥 조합은 기업 업무에 필요한 에이전트를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까지 이어가는 엔드-투-엔드 플랫폼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